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웃음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웃을 일이 없어 웃지 못하고 몸이 아파 웃지 못하셨다면 이임선의 21일 웃음 프로젝트를 따라하면서 내 속에 웃음 뉴런을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뇌를 숨쉬게 하고 뇌의 불을 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웃음입니다. 오늘은 13일째 한탄하지 말고 감탄하세요. 얼마 전 작은 요양원을 방문해서 웃음 치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 감탄사를 잃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살아있다는 건 생각하고 말하고 감동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온 몸과 마음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면 더 많이 감탄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박수치고 더 많이 엉덩이를 흔들어 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감탄사를 터뜨리며 살려면 첫째,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둘째, 크고 작은 꿈들을 계속해서 꾸어보세요. 셋째,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세요. 넷째, 존재 속에서 가치를 찾으세요. 자, 오늘부터 한탄하지 말고 감탄해 봅시다. 한탄은 가슴이 식은 사람이 내는 소리이고 감탄은 가슴이 살아있어 감동과 감사가 넘칠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웃음치료 교실에서는 둘씩 마주보게 한 뒤 최대한 화려한 감탄사를 내뱉고 깊이 숨을 들이신 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숨을 들이쉬고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하며 포옹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감탄사를 터뜨려 볼까요? 아, 오, 이야, 하, 깍, 아싸, 우와, 야호, 오예, 만세, 신봤다, 얼씨구, 지화자. 이 밖에 자기만의 감탄사를 개발하거나 감탄사에 어울리는 몸짓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병원에서 저의 웃음은 늘 어머나 하는 감탄사로 시작하죠. 어머나, 오늘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나, 오늘 헤어스타일이 정말 멋지세요. 등 언제나 상대가 가진 가장 빛나는 부분을 찾아서 감탄사를 보냅니다. 감탄사가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작은 것에 쉽게 감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병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받고 나면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 때마다 감탄을 하게 합니다. 오예, 가스 나왔어요. 와우, 오늘 침대에서 혼자 일어났어요. 세상에 복도 끝까지 걸었어요. 모든 생각을 바꾸면 내가 있는 곳 처한 상황을 달리 볼 수 있지요. 제게 이석증이 찾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어지러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더군요. 그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모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석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 하루 종일 누워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채널을 바꾸어 보아도 우울한 뉴스뿐 뭔가 이 상황을 웃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화면에 여자가 나오면 혀를 길게 내밀고 사자 웃음을 하고 남자가 나오면 턱 밑에 양손바닥을 활짝 펼쳐 받치고 어머나를 외쳐보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보며 해보는데 계속 남자들만 나와서 어머나 어머나만
또한 연이어 하게 되어 채널을 돌려보니 다행히 사랑을 속삭이는 옛날 영화가 나왔어요. 액션 영화가 아니어서 누워서 하기도 속도가 알맞았어요. 다시 시작했지요. 여자가 나오면 혀를 쑥 내밀고 사자 웃음을, 남자가 나오면 두 손을 턱 밑에 받치고 활짝 펴고 어머나를 외쳤습니다. 이때 둘이 서로 포옹하는 장면이 나와 사자 웃음과 턱받침으로 목도리 도마뱀 웃음을 동시에 하고 있으니 옆에 있던 신랑이 당신 아픈 건 맞아? 물어보더군요. 웃음 치료한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귓속에 있는 돌이 빠진 거라고 놀렸던 남편이 이번엔 우리 마누라 귀에 돌만 빠진 게 아니라 진짜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만 하며 큰 소리로 웃더군요. 그 소리에 서로 마주보면서 나는 사자 웃음을, 남편은 턱 밑에 손바닥을 받치고 바라보면서 어머나 웃음을 하다 둘 다 너무 웃겨 자지러지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웃을거리를 찾고 감탄사를 자꾸 내뱉으면 한탄이 감탄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우리의 몸짓 중에 감탄사와 가장 닮은 것이 있는데 뭘까요? 네, 박수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동작이 바로 박수와 엉덩이 흔들기지요. 울면서 박수 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나도 기분 좋아지는 박수도 감탄사만큼이나 가까이 두면 좋겠지요. 우리 함께 해봐요. 웃음 폭탄. 여러 명이 있을 때 둥글게 서거나 앉아서 함께 즐기기에 좋은 웃음놀이입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공이나 인형 같은 소품을 이용해 웃음 폭탄을 던지는 놀이로 단순하지만 누구에게나 쉽게 큰 웃음을 끌어낼 수 있어요. 진짜 폭탄은 맞으면 죽지만 웃음 폭탄은 암세포를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는 웃음 도구입니다. 먼저 웃음 폭탄을 잡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폭탄을 던집니다. 웃음 폭탄은 되도록 빨리 던지는 게 좋긴 하지만 상대방의 눈을 보고 얼굴을 피해서 상대가 받을 수 있도록 던져야 합니다. 웃음 폭탄을 받은 사람은 폭탄을 아는 채 그 자리에서 뛰면서 웃고 옆에 있는 두 사람은 발딱 일어서서 10초 이상 발을 구르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박장대소를 합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가운데로 나와서 마주보고 하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두 발을 구르면서 온몸으로 웃기 때문에 최대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데 아주 좋습니다. 더 큰 웃음바다를 만들고 싶다면 웃음 폭탄을 2개나 3개 정도 던지면서 놀이를 합니다. 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은 물론 폭탄을 맞은 옆 사람들까지 뛰어나와서 함께 웃는 까닭에 크게 웃는 사람의 수가 그만큼 늘어 웃음 효과도 더 커집니다. 1단계 웃음 폭탄을 던지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뛰면서 웃고 그 파편을 맞은 양옆의 사람은 박장대소 하며 웃습니다. 2단계 1단계와 같으나 웃음 폭탄 파편을 맞은 사람이 더 많아져서 양쪽에서 각각 2사람씩 일어나 마주보고 박장대소를 합니다. 즉 5사람이 동시에 웃게 되는 거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웃는 모습을 보며 웃고 또 나에게도 웃음 폭탄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웃습니다. 3단계 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웃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웃음 폭탄을 2-3개로 늘려 던지고 2단계처럼 양쪽 2사람씩 일어나 웃으면 여기저기서 웃음 폭탄이 팡팡 터지는 즐거운 웃음놀이가 됩니다. 웃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 19번째 이야기.
웃음총을 맞고 살아난 말기암 환자. 6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다는 그는 40대 중반에 아들을 잃고 난 뒤 거의 웃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자신도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단한 삶을 더 살고 싶지도 않았고 아들을 먼저 보내놓고 자신도 죽어야 마땅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치매 증세가 있는 노모를 모셔야 하는 처지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막상 죽게 되었다니 살고 싶은 욕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밝고 활기차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웃음소리에 이끌려 웃음치료 교실까지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웃음총 발사 순서가 되어 내가 말했다. 이 총에는 웃음총알이 10발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웃음총알에 맞는 순간 내 몸에 있는 암세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자, 웃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날 웃음총을 발사해 줄 분은 실제 사격선수로 웃음으로 암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 대장암 환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막 말기 대장암이라며 죽음을 선고받고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길어야 3개월, 짧으면 한 달이라고요. 정말이지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하네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인데 난 오늘 여러분의 웃음총을 맞고 웃으면서 죽고 싶습니다. 웃음총이 발사되자 총에 맞은 그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눈물과 콧물 그리고 울음과 웃음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나는 왜 진작 웃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살았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마지막 가는 날까지 어머니를 위해, 아니 나 자신을 위해 마음껏 웃고 싶습니다. 그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웃으려다 함께 울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가 다시 웃음치료교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모두들 놀라서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어머니에게 어리광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언제가 가장 행복했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라고 해서 60대 아들을 초등학교 1학년이 돼 어리광 부렸다는 얘기였습니다. 잘 웃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진정한 웃음은 유치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럴 때 가장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고 건강하게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그가 웃음총이 아니라 웃음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비장의 무기는 아이들이 갖고 노는 고무공에 스마일 스티커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폭탄을 투척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폭발했습니다. 그가 3개월을 보기 좋게 넘기고 건강을 회복해 간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